듯이 지저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낯선 사람만 봐도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던 녀석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달려들려고 하니까 집안 전체가 그야말로 숨을 멎는 것 같았어요. 예비 며느리는 겁에 질려 벽에 딱 붙어섰고 아들은 당황해서 흰둥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고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바로 흰둥이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서 끔찍한 위험이라도 감지한 듯한 그 눈빛. 대체 우리 흰둥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어언 15년. 그동안 아들 민준이와 흰둥이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민준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려나 보다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아버지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 심장이 쿵쿵 두근거릴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집 안팎을 쓸고 닦고 냉장고에 있던 고등어도 꺼내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먹던 고등어 조림.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죠. 흰둥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흰둥아, 오늘 우리 아들이 색시감을 데려온대. 너도 얌전히 예쁘게 인사해야 한다. 흰둥이의 귀를 긁어주며 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흰둥이는 꼭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늘 그렇듯 순한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민준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한 여자.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멀리서 봐도 참 곱디고 왔습니다. 흰둥아, 왔다. 얌전히 있어 알았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죠? 그럼. 너도 잘 지냈냐?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단아하고 고운 인상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났구나. 아버지, 이쪽은 지아라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아라는 여자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아라고 합니다. 민준 오빠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어쩜 그리 고운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서 와요, 지아 양. 자, 어서 들어갑시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쉬고 있던 흰둥이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할 거라 생각했는데 흰둥이가 지아 양을 본 순간 갑자기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낮게 크르릉,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15년 동안 흰둥이가 손님에게 으르렁거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흰둥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말에도 흰둥이는 계속 낮게 으르렁거리며 지아 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흰둥이의 등털이 바짝 곤두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아 양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민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흰둥이가 왜 저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흰둥이가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흰둥이의 으르렁거림이 격렬한 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왕, 왕, 왕. 그리고 지아 양의 손에 들린 가방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흰둥아, 진정해. 제가 흰둥이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흰둥이는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아 양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지아 양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준이 뒤로 숨었어요. 미안해요, 지아 양. 흰둥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걔를 좀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지아 양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다른 감정,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당혹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흰둥이를 붙잡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흰둥이는 끝까지 저항하며 지아 양을 향해 지저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흰둥이의 짖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흰둥이는 정말 온순한 아이인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아니에요, 아버님. 동물들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지아 양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앉도록 했습니다. 민준이가 안방에서 나와 지아 양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지아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오늘 점심은 지아가 준비해 온 걸로 드셔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나도 아침부터 고등어 조림을 준비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저녁에 드시면 되겠네요. 지아 양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방에서 들려오는 흰둥이의 짖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제가 준비한 고등어 조림과 밑반찬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아는 음식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고등어 조림이네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우리 민준이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아 양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민준이는 그런 지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안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흰둥이의 짖는 소리가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지아 양,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민준 오빠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요. 아, 그랬군요. 어쩐지 똑똑해 보이더라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공부하며 자격증을 땄어요. 지아 양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갑자기 흰둥이의 짖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지아 양의 말을 들은 것처럼 더욱 격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흰둥이를 좀 달래볼게요. 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흰둥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재빨리 막았어요. 흰둥아, 왜 그러니? 지아 양은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가 이러면 어떡해?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흰둥이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 30년 경찰 생활을 하며 봐왔던 그 특유의 경계심이었어요. 범인을 앞에 둔 경찰견의 눈빛 같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오니 지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다 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해요. 지아 양의 손놀림이 참 능숙했습니다. 오래도록 집안일을 해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지아 양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홍삼이에요. 민준 오빠가 아버님이 가끔 피곤해 하신다고 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런 걸 다. 부담스러운데. 건강이 최고니까요, 아버님. 매일 한 포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아 양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흰둥이의 짖는 소리가 여전히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지아 양이 가져온 가방. 왠지 그 가방을 흰둥이가 특히 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지아 양은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해주고 차도 끓여주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민준이는 그런 지아 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가끔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죠 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흰둥이의 짖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아가 집안을 돌아다닐수록 더 격렬해졌어요. 특히 지아 양이 제 방 근처에 갈 때면 흰둥이는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지아 양이 준비해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마치 명절 음식 같았어요.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네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지아 양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안방에서 다시 흰둥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짖어대는 소리에 지아 양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민준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면 식사도 못하겠네요. 미안하다, 민준아. 흰둥이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식사 내내 흰둥이의 짖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아 양은 억지로 웃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흰둥이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쿵 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둥이가 문에 몸을 던지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모두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저 미친 개가 정말. 민준이가 화를 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아 양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민준이를 따라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흰둥이가 뛰쳐나오려 했지만 민준이가 재빨리 막았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흰둥이가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흰둥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기가 서린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박함도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흰둥이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것 같아. 아버지, 흰둥이는 그냥 늙은 개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흰둥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안방에 흰둥이를 다시 가두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아 양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서둘러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벌써 가려고요? 네, 아버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흰둥이가 계속 불안해할 테니 지아 양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잔이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버님. 그때는 제가 더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지아 양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들어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흰둥이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흰둥이는 우리 가족인데 어쩌란 말인가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흰둥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아까의 흥분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흰둥아, 넌 대체 뭘 본 거니?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흰둥이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마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아가 가져온 홍삼을 한 포 먹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흰둥이의 이상한 행동, 민준이의 말.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아 양이 가져온 가방. 흰둥이가 그토록 경계하던 그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개 변덕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걸까요? 30년 경찰로 살아온 제 직감도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홍삼을 먹고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흰둥이는 제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흰둥아, 어제 많이 흥분했지? 괜찮아. 아빠는 다 이해해. 흰둥이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흰둥이는 여전히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마당에 나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어제 흰둥이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너희 가고 나니까 조용해졌어. 걱정 마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 지아가 오늘 다시 가보고 싶대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온다고? 흰둥이가 또 저러면 어쩌지? 그래도 괜찮겠니? 흰둥이가 또 그러면 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흰둥이를 마당에 묶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집안에만 안 들어오면 지아도 안심할 거고요. 민준이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실 지아 양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제는 흰둥이 때문에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눴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흰둥이를 바라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흰둥이를 마당에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점심 무렵 민준이와 지아 양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흰둥이를 튼튼한 목줄로 마당 한쪽에 묶어두었어요. 흰둥이는 지아 양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제 갑자기 가게 되어 죄송해요. 지아 양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어서 들어와요.
지아 양이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마당에 있던 흰둥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렬한,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필사적인 짖음이었어요. 지아 양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민준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흰둥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흰둥이를 좀 더 멀리 묶어둘까요? 아니야, 저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아 양은 마당에 흰둥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뭔가 경계하는 듯한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아 양은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처럼요. 어제 저녁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솜씨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점심도 준비해왔어요. 데워드릴게요. 지아 양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지아도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탕 하는 격렬한 소리와 함께 흰둥이가 목줄을 끊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왔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모양인지 흰둥이는 머리로 문을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흰둥아! 놀라서 소리쳤지만 흰둥이는 이미 지아 양의 가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흰둥이가 가방을 물어 격렬하게 흔들자 가방 안의 내용물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작은 약통들과 서류 몇 장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오던 지아 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민준이도 상황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흰둥이, 이 미친 개. 민준이가 흰둥이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흰색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아 양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건 제 건강 보조제예요, 아버님. 체질이 약해서 항상 먹는 비타민이에요.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아,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해서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먹거든요. 지아 양이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과 약통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중 하나가 제 발치에 떨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 양이 황급히 그것을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개인적인 서류라서. 아, 네. 괜찮아요. 민준이는 흰둥이를 안방에 가두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 아니에요. 흰둥이가 이러면 어떡해요. 지아가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민준아. 흰둥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지아 양은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개를 무서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점심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져온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지만 흰둥이의 사건 때문에 모두 입맛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지아 양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가 저를 마당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흰둥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민준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흰둥이를 어디 맡기는 게 어떨까요? 노견 전문 돌봄 시설 같은데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노견까지 돌보기 힘드실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흰둥이를 보내라니 15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흰둥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알죠, 아버지. 하지만 흰둥이가 나이가 들면서 이상 행동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손님이 오면 어쩌려고요? 민준이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흰둥이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흰둥이를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볼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결심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지아가 민준이에게 무언가를 소곤소곤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다가가자 서둘러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지아 양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럴까요? 고마워요. 내색하지 않으려 얼른 대답을 했어요. 지아 양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아랑 저 관계가 많이 진지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빨리? 네.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그래서 흰둥이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해요. 지아가 앞으로 자주 올 텐데 이렇게 계속 지저대면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민준이와 지아 양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아 양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를 건네는 지아 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받아 마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녀의 눈빛에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지아 양은 계속해서 민준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더 단호해지고 흰둥이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고 생각도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지아 양이 준 차 때문일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아 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아버지, 좀 누워 계세요. 저희가 있을게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눕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흰둥이의 이상한 행동, 지아 양의 약통들, 그리고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흰둥이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아 양, 그녀는 정말 민준이가 말한 그런 사람일까요? 문득 3년 전쯤 동네에 도둑이 자주 들어 설치해둔 작은 CCTV 카메라가 생각났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흰둥이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문득 그 카메라가 생각난 것입니다. 아직 작동할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흰둥이가 그토록 경계하는 지아. 그녀에게 정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나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방 밖에서 민준이와 지아 양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머니 묘소에 인사드리러 가볼까? 네, 오빠.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확정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신중한 아이였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아 양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아 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버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어쩐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아 양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있었는데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아랑 저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았으면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빨리? 제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는 지아 양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네,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결혼해서 아버지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지아 양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행복해 보여 기쁜 마음도 드는 것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리고 제 건강이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거죠? 전 아직 몸이 불편할 만큼 건강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흰둥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게냐?
제 질문에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노견보호시설이 있어요. 내일 흰둥이를 데려가 볼까 해요. 내일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네,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흰둥이도 나이가 많아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준이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 양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를 지지하는 듯했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지아 양은 가기 전에 홍삼을 한 포 더 제게 권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도 꼭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그녀의 친절함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자 흰둥이를 안방에서 꺼냈어요. 흰둥이는 평소와 달리 제게 바짝 붙어 다녔습니다. 흰둥아,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흰둥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지아 양이 두고 간 홍삼이 생각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어제와 오늘 받은 홍삼 2개를 꺼냈어요. 흰둥이에게 한 포를 보여주자 흰둥이가 갑자기 크르르릉,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흰둥이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홍삼 포장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지? 홍삼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홍삼액이었어요. 하지만 흰둥이의 반응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경찰 시절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흰둥아, 민준이가 너를 내일 데려간다는구나.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때 떠올랐던 CCTV 카메라가 생각났습니다. 거실 구석 장식장 위에 있는 작은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죠. 도둑이 들었을 때 증거를 남기려고 설치했던 건데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인형을 찾아보니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됐을 테지만 메모리 카드는 아직 그대로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가서 배터리를 사와야겠다. 그날 밤 지아 양이 준 홍삼은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흰둥이의 반응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분명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흰둥이 얘기는 좀 더 생각해보자. 갑자기 결정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야. 아버지. 하지만 지아도 동의했고 좋은 시설이라서 민준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했어요. 그래도 흰둥이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잖니.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하루 이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정말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아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걱정 마.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넌 요즘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전화를 끊고 흰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흰둥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흰둥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아 양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알아내야 해.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의문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지아 양은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민준이는 그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걸까? 그리고 왜 흰둥이는 지아 양을 그토록 경계하는 걸까?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동네 슈퍼로 향했어요. 배터리를 사서 카메라에 장착하고 거실 선반 위에 인형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거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흰둥아, 오늘 민준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야 해. 지아가 뭔가 이상해. 너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구나. 흰둥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제가 지아랑 같이 갈게요. 흰둥이 데려갈 준비해 주세요. 민준아, 난 아직, 아버지, 이미 예약했어요. 지아도 시간 냈고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준이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후까지 뭔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 양이 준 홍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홍삼 제품이었지만 포장을 뜯어 내용물의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미세하게 다른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흰둥이는 그 냄새에 다시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홍삼이 아니야.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민준이와 지아양이 오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흰둥이와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전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CCTV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다행히 배터리는 충분했고 카메라 각도도 거실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준이와 지아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흰둥이는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을 아는 듯 계속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며 자꾸 제 손을 핥았어요. 흰둥아,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순 없었어요. 게다가 지아양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와 지아양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호해 보였어요. 지아양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과일 가져왔어요. 비타민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실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흰둥이는 지아양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지아양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흰둥이 때문에 지아가 계속 불편해해요. 제가 잠시 흰둥이 데리고 산책 좀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흰둥이의 목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흰둥이가 없는 동안 지아양과 단둘이 있게 된다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아양의 본 모습을 볼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흰둥이도 운동이 필요할 테니까. 민준이는 흰둥이를 데리고 나갔고 지아양과 저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지아양은 여전히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흰둥이가 없자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딘가 더 편안해 보이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어제 드신 홍삼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덕분에 잘 잤네요. 사실 홍삼은 화장실에 버렸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지아양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한 포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아양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CCTV 카메라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인형 속에 숨겨진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아버님, 혼자 편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좀 쉬고 계세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 제가 과일도 좀 씻어 놓을게요. 지아양의 제안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방을 나섰지만 사실은 복도에 숨어 지아양을 지켜보았어요. 지아양은 제가 방을 나가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제 차에 무언가를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흰둥이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지아양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제게 해를 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CCTV에 모든 것이 찍혔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척하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아양은 다시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버님, 차 준비됐어요. 드세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는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입술만 적셨습니다. 지아양은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기대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마련 문제로 요즘 민준 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버님 가까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 문제라니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지아양, 우리 민준이랑은 어떻게 만났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아양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서요. 아버님,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요. 그런데 민준이가 회식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제 말에 지아 양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처음엔 안 오려고 했대요.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술만 적셔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컵겉면에 약을 발랐던 걸까요? 머리가 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지아 양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지아 양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좀 누워 계세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 양이 제 팔을 잡으려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흰둥이가 돌아온 거예요. 흰둥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지아 양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아, 진정해. 산책하는데도 계속 집 쪽으로 가려고 실랑이 하다. 결국 산책도 제대로 못했어요. 민준이가 흰둥이를 말리는 동안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지아 양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오빠, 아버님이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좀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놀라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민준이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흰둥이는 계속해서 지아 양을 향해 지저댔어요. 방에 눕자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어쩌면 좋죠?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지아 양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어요. 민준아, 지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지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알게 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니?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아를 믿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걱정돼요. 민준이가 방을 나간 후 흰둥이가 살금살금 들어와 제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흰둥이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흰둥아, 내가 맞았어.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지아 양이 준 약의 효과가 점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밖에서 민준이와 지아 양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아버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보자. 아버지를 병원에. 지아 양의 계획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집을 비우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흰둥이가 제 손을 핥으며 저를 깨우려 했지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CCTV를 확인해야 해.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아직도 무겁게 느껴졌지만 의식은 맑아졌어요. 흰둥이가 제 발치에서 경계하듯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민준이와 지아 양은 이미 돌아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있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와 지아 양이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민준이가 흰둥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까지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화면 속에서 지아는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차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없이 해온 일처럼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흰둥이의 직감은 맞았고 어제 본 그 장면은 다행히도 CCTV에 정확히 다 찍혔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지아 양은 약병을 넣은 후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을 펼쳐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제 방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무엇을 했을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흰둥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 충직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흰둥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아 양의 정체를, 그녀의 위험한 의도를. 흰둥아, 내가 맞았어. 고마워.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민준이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지아 양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약물을 분석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문득 옛 동료가 생각났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만난 최고의 형사 중 하나였던 민국 형사. 아직도 현직에 있을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민국입니다. 민 형사, 나 김강산이야. 기억나나? 강산 형님? 물론이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의 반가운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아 양의 갑작스러운 등장, 흰둥이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까지. 민국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형님,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지아요? 지아라고 그랬어. 성은, 잠깐만. 성은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아 양의 성을 모른다는 사실을. 민준이가 소개할 때 그냥 지아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지아도 자신의 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사진이라도 있으세요? 어제 몰래 찍은 사진이 있어 휴대폰으로 찍은 지아 양의 사진을 민국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형님, 이 여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음식이나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 형사.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국의 반응을 보니 지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7시가 채 되지 않았어요. 누구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너무 걱정돼서 일찍 왔어요. 그래, 괜찮아. 좀 쉬니까 나아졌어.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오늘 흰둥이를 데려갈 거예요. 이미 시설과 약속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민준아,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아버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흰둥이는 그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더 이상 힘드실 필요가 없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배려심 많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아 양의 말만 듣는 로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흰둥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15년을 함께 했는데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아도 아버지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본 거예요. 지아.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오후까지만 시간을 줘. 흰둥이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민준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그 틈을 타 민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흰둥이를 데려가려고 해. 서둘러줘. 민준이가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지아 얘기가 나왔어요. 지아가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인대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때 민준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아 양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민준이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아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흰둥이 거는 오후에 다시 올게요. 민준이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국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흰둥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흰둥이는 평소보다 더 제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흰둥아,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우리가 지아 양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국이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여자 정체를 알아냈어요.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야? 지아가 누구야? 본명은 박지연입니다. 3년 전부터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전가가 있어요. 약물을 사용해 노인들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흰둥이가 처음부터 알아봤던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민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형님, 절대 그 여자가 주는 건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증거물도 잘 보관해 두세요. 통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내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민국이 먼저 보내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기사들과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노인 대상 연쇄 사기범 박지연, 수배중 각, 약물 투여로 노인 3명 중퇴, 재산 노린 악마의 간병인,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지아 양이었습니다. 지아가 아니라 박지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갔다니. 민국이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형님, 박지연은 주로 자식이 있는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의 신뢰를 얻어 결혼까지 약속한 후 부모를 천천히 약물에 중독시켜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3명의 노인이 그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맞았고 2명은 병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흰둥이가 제 발치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충직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흰둥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아가 갑자기 좀 나아져서 제가 왔어요. 흰둥이 데려갈 준비는 하셨나요? 민준이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세뇌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노트북을 들고 와 민국이 보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아 양의 실제 신분, 그녀의 범죄 행각,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까지.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지아가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민준아, 이건 사실이야. 지아, 아니 박지연은 위험한 사람이야. 네가 속고 있어. 아버지, 이게 무슨 망상이에요. 지아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현혹되었다니. 증거를 봐, 민준아. CCTV에 찍힌 영상도 있어. 지아가 내 차에 약을 탔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아를 싫어해서 이런 걸 조작한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아 양이었어요. 여보세요? 지아야, 괜찮아? 뭐라고?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지금 가볼게. 전화를 끊은 민준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아가. 아버지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다고 걱정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뭐라고? 민준아, 내가 치매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아버지, 저도 이제 눈치챘어요. 아버지가 지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이런 망상은 치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대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니. 지아 양이 민준이를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어요. 민준아, 제발. 민국이 곧 올 거야. 그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민국이요? 아버지 옛 동료 말씀이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대체 지아와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지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흰둥이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때 데려갈 거예요. 민준이가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아, 아니 박지연에게 완전히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흰둥이가 다가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흰둥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가 내 말을 안 믿어. 민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받았어요. 민준이가 내 말을 안 믿어. 지아가 이미 민준이에게 내가 치매라고 심어놓은 것 같아. 형님, 저희가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증거도 더 모았고 박지연의 전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증언도 확보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통화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지아 양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흰둥이마저 데려가려 하고. 문득 지아 양의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가방. 흰둥이가 처음부터 경계했던 그 가방에 뭔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흰둥이의 목줄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흰둥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지아 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손한 미소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준 오빠는 이미 제 사람이에요. 지아, 아니. 박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흰둥이는 격렬하게 짖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제가 간신히 목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박지연 씨. 그 이름을 듣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의 공손함이 아닌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역시 전직 경찰은 다르네요. 하지만 늦었어요, 아버님. 이미 몸 안에 제 약이 충분히 퍼졌을 텐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약을 먹였던 걸까요? 민준이는 절대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요. 하지만 민준 오빠는 이미 아버님이 치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일이니까요. 몇 달이라고? 그럼 민준이를 만난 것도? 물론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재산도 좀 있고 아들이 있고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민준이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노렸던 거죠. 경찰이 곧 올 거야. 이미 당신의 정체에 대해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박지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래요?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님?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자 흰둥이가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따끔한 느낌이 들었고 전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박지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죽지는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잠드실 거예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흰둥이에게까지 손을 쓴 것일까요? 비틀거리고 있는 흰둥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둥이는 계속 짖어대며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박지연은 재빨리 흰둥이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방에서 흰둥이가 문을 긁으며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박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액체를 컵에 따랐습니다.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물론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제 앞에 컵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거부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마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니까요. 민준 오빠가 오면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거고요. 그녀의 말을 듣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위험에 처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국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을.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소파에 편히 앉으며 대답했어요. 우연히 민준 오빠의 인터넷 기록을 봤어요. 아버님 생신 파티 사진이요. 집도 좋아 보이고 아들이 효자 같고 게다가 경찰 퇴직금에 연금까지. 완벽한 대상이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이 이런 재앙을 불러올 줄이야.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연이 재빨리 일어났어요. 아, 민준 오빠가 왔나 보네요. 문을 열자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연은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아버님이 아까부터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보고 박지연이라는 사람이라고. 민준아, 믿어줘. 그녀는 박지연이야. 위험한 사람이라고. 힘겹게 말을 이었지만 민준이의 눈에는 의심과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아는 지아예요.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박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오빠,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빨리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안방에서 쾅 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둥이가 문을 박차고 달려나온 거예요. 흰둥이는 번개처럼 박지연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가방을 물어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흰둥아, 그만해.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흰둥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이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작은 약병들, 여러 장의 신분증, 그리고 노인들의 사진이 든 수첩까지.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지아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망할게. 그녀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준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아야, 이게 무슨 상황을 보면 몰라? 하긴 이렇게 멍청하니까. 내 아버지 말이 맞아. 내 이름은 박지연이야. 의도적으로 너에게 접근했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건 가짜지. 하지만 이제 늦었어. 박지연이 칼을 들고 민준이를 위협했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에 빠져 뒤로 물러섰어요. 왜 이런 짓을? 내 아버지 재산이 필요했어. 너 같은 바보들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워지거든. 그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체가 다 가짜란 말이야? 회사에서는 날 대체 어떻게 속인 거야?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네가 보고 듣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한 네 잘못이지. 의심이나 제대로 해봤니? 박지연이 민준이를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조심해.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흰둥이가 재빨리 제 곁으로 와 얼굴을 핥았어요. 그 순간 박지연이 칼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끝내버릴 거야. 민준이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흰둥이가 박지연의 다리를 물었어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민국과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민국이 박지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어요. 민준이는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국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민준이를 부탁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흰둥이의 걱정스러운 울음소리와 민준이의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희미한 빛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몸은 무겁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재빨리 물을 가져와 제 입술에 댔어요.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드시라고 하셨어요. 물을 조금 마시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났나 봅니다. 흰둥이는 어디 있니? 그 말에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흰둥이는 집에 있어요, 아버지. 민국 아저씨가 돌봐주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흰둥이가 무사하다니. 그런데 기억 속에서 박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장면이. 지아? 아니, 박지연은.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어요. 체포됐어요, 아버지. 민국 아저씨와 경찰들이 데려갔어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래요. 그 말을 듣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악몽 같은 일이 끝났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말을 믿지 않고. 아들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래도 아버지와 흰둥이를 의심했어요. 15년을 함께한 흰둥이를, 아버지를. 민준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의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박지연이 사용한 약물의 양이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장기간 소량씩 노출되어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적절한 치료로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민준이가 다시 한번 죄책감에 떨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의사가 나간 후 민국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동료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어요. 형님,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국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국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정작 형님을 구한 건 흰둥이였습니다. 그 충직한 녀석이 없었다면. 흰둥이. 그래, 흰둥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예민해서 약물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지연을 경계했던 거죠. 민국이 박지연의 범죄 행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3명의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고 2명은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노인에게 천천히 약물을 투여하는.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로 이번엔 확실히 감옥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말까지도. 민국의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흰둥이가 없었다면 저도 그녀의 희생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흘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앞에는 민국과 몇몇 옛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흰둥이를 보내려고 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아들아. 넌 그저 속은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지아, 아니 박지연이 아버지와 흰둥이를 이간질하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민준이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가족이 무사하니 그걸로 충분해.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흰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흰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흰둥아,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흰둥이는 마치 이해한 듯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회사도 당분간 휴직 신청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민준아. 난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옆에 있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민준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박지연은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제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와 민준, 흰둥이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흰둥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흰둥이는 천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알아챘을까요? 동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느끼는 법이지. 인간보다 순수한 직감이 있으니까.
흰둥이가 공원의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지만 이제야 흰둥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흰둥이를 불러 간식을 주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흰둥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아들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아버지, 저희 가족이 무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아들아, 우리는 참 운이 좋았어. 하지만 운이 아니라 흰둥이 덕분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경찰 직감 덕분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양이 물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흰둥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흰둥이를 불러 침대 옆에 앉혔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흰둥아,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거야. 그 충직한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키는 존재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 그것이 흰둥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흰둥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흰둥이가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우리 가족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이 아닌 우리 곁의 작은 존재에게서 더 크게 빛나기도 합니다. 흰둥이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곁에도 여러분을 묵묵히 지켜주는 흰둥이가 있나요? 그 소중한 존재의 마음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세요. 말없이 전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비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